챗 GPT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텍스트 이제 언어 모델, 그런 언어 모델에 좀 쓰였던 모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챗 GPT에 들어가 있는 모델이 이제 트랜스폼이고, 트랜스폼의 기원이 어텐션 이제 모델인데, 물론 어텐션이랑 RNN은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있지만은 이 어텐션이라는 개념에 근간이 되는 개념이 이 RNN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입력 데이터를 받고 그 수행 결과가 다음 층, 그 시간 순서대로 바뀌는 것에 대한 예측에 특화되어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예를 들면 hello라고 했을 때 HELLO, H 다음엔 E가 오고, E 다음엔 L이 오고, L 다음엔 L이 오고, L 다음엔 O가 오는 이런 시간 순서에 따라 변하는, 저희가 특히 시계열 데이터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 비단 분류 모델이 아니더라도 이 아래에는 강점을 가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용도에 따라 이제 다양한 구성이 존재할 수 있죠. 하나가 들어가서 여러 개를 이제 one to many 이런 방식이 있을 수도 있고, many to one 여러 개가 들어가서 하나의 결과를 내는 경우도 있고, 또 주로 이제 언어 모델에서는 여러 개가 들어가서 여러 개가 나오는, 어떻게 보면은 챗 GPT가 이 구조론을 따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입력한 단어 하나하나, 문자 하나하나가 시간 순서대로 쭉 들어가서 쭉 문자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챗 GPT-4의 경우는 이미지까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개념이라고, 그런 방법론을 최초로 제시한, 시간적 흐름에 따른 딥러닝 기반 예측을 최초로 제시한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세 가지 파트로 구성됩니다. 입력 데이터, 그리고 은닉 상태. 은닉 상태는 아까 DNN과 CNN과 마찬가지로 이 안에서 이제 웨이트를 가지고 출력값을 내기 위한 연산이 과정 원산 과정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출력값을 내놓는 이런 구조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예제처럼 이제 여기 RNN 같은 경우, 이제 저희가 이제 문자열을 예측하는 경우는 필연적으로 인코딩과 디코딩 개념이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쓰는 문자열은 A, B, C 이 숫자 정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숫자 정보가 아니라 문자 정보죠. 근데 실제로 이거는 챗 GPT도 공통된 내용인데, 결국 안에서 들어간 건 수학이기 때문에 수학적인 결과로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 문자열을 지정된 숫자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걸 이제 인코딩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 A는 0으로 바꾸고, B는 1로 바꾸고, C는 2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한글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챗GPT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대부분의 문자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엄청난 규모의 인코딩, 디코딩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 RNN에서도 동일하게 이제 인코딩과 디코딩 개념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만 어쨌든 숫자를 계산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가장 모든 언어 모델의 사실 공통적인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구조적인 부분인데, 이 부분은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C마인에 들어가 있는 모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RNN 관련해서 L만 예측과 심플 RNN 이거 두 가지고요. 이 중에서 이 두 개는 좀 구조적으로 거의 동일한데, 이제 L만넷은 이제 단일 은닉 층만 들어가 있는 구조고요. 심플 RNN은 이제 좀 더 일반화된 구조로 은닉 층 개수를 3가지 지원하는 그런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는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심플 RNN이 좀 더 이제 일반화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 예시로 보여드리겠지만은, 예시 데이터, 타입 코드, 시계열 데이터 중 총 이제 7,600개, 7,596개 데이터 중에서 처음 6,000여 개, 첫 번째부터 6,077번째 행은
이 학습 데이터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 6078번부터 나머지 끝까지 이 행들은 이 만들어진 모델이 실제로 제대로 값을 예측을 하는지 테스트하기 위한 과정에 사용을 할 거고 여기 보시면은 모델 데이터, 이 모델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뭐 필터 과정, 필터는 필요 없는 노드에도 그 값들은 이제 제외를 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형태 변경에서 어떤 변수를 예측할 것인가. 지금 여기 보고 잘 안 보이겠지만은 샘플 프로젝트 열어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A10, A10 10번째 변수를 예측하고자 하는 방식으로 할기에 형태 변경에서 이제 이 친구를 종속 변수로 선택을 해주고요. A10을 그 후에 RNN을 돌리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심플 RNN을 이제 돌리면은 기본적으로 아까 모델이 다 돌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몇 번째 배치로 들어가는지 쭉 나오고 FOF 수행에 따라서 이제 RMS 값이 점차 줄어드는 그런 과정을 얻을 수가 있고요. 이 과정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니 생략을 하고 뭐 L만 넷도 동일합니다.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이제 쭉 돌아가면서 F마다 RMS 값이 어떻게 줄어드는지 이 값이 나오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모델 노드를 아까 그 이후 데이터에 대해서 테스트해서 정말로 A10의 값을 얼마나 잘 예측하는지 시간에 따른 그 결과를 잠깐 소개해 드린 거는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이 파란 값들, 빨간 값들이 이제 실제 테스트용 데이터에 들어가 있는 실제 값이고요. 이것이 이제 모델에서 예측한 예측 값입니다. 보시면은 어느 정도 모델의 예측 값이 이제 트렌드 포함해서 대학별 비교적으로 잘 예측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L만넷도 보시면은 L만넷은 이제 약간 좀 이제 성능 자체는 심플 RNN에 비해서 못 미치지만은 증감의 형태는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데이터가 좀 복잡하다는 좀 심플한 케이스에 대해서는 L만넷도 비교적 잘 맞추는데 이 경우는 좀 데이터가 복잡성이 크게 심플 RNN이 보다 L만넷보다 우수한 결과를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차원 축소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원 축소 방법론은 되게 친숙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여기서 PCA 안 써보신 분들이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아무튼 상대적으로 제가 많이 되게 심플한 개념일 텐데 어쨌든 이 차원 축소라는 거는 데이터를 구성하는 변수들 이 특징이 많을수록 구조를 이 패턴을 보기 되게 어렵습니다. 간단하게 뭐 되게 뭐 공정 데이터나 이런 것만 봐도 컬럼 개수가 수백 개, 수십 개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것 중에서 의미 있는 속성들을 가능한 유지하면서 저차원적 표현식으로 변화하는 과정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 이걸 차원 축소 개념이며 차원 축소 개념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되게 오래 개념이죠. PCA를 포함해서 이제 선형적인 방법론을 포함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수학적인 방법론 정립이 예전부터 많이 있어왔고요. 대표적인 것이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PCA랑 또 LDA도 있죠. 리니어 디스크리미넌트 어나리시스랑 프린시퍼 컴포넌트 어나리시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서인적 차원 축소 방법론은 분명히 많은 부분에서 잘 쓰이고 있지만은 한계가 존재합니다. 기본적으로 서현적 차원 축소 방식은 데이터가 서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지만은 실제 데이터를 좀 이제 분석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 그렇다는 걸 대부분은 안 그렇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정말 간단한 경우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좀 취약하다. 기존의 선형적인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차원 축소에 따라서 정보의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이거 같은 경우 예시를 보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차원에 있는 이 빨간 그룹과 파란 그룹과 노란 그룹이 있을 때 2차원의 개념을 1차원으로 축소해서 표현한다고 했을 때 선형적 방식만을 썼을 때는 노란색은 좀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비교적 이렇게 좀 매핑이 잘 되지만은 이 파란색과 빨간색은 하나로 뭉뚱그려서 표현이 된다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이 방법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두된 것이 이제 딥러닝 계열을 써서 사용하는 방식인 비선형적 차원 축소 방법은 여기서 나옵니다. 이 방법이 이제 논리니어 디스트리뷰셔널 리덕션이라고 비선형적인 GNN이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비선형 방법론이에요. 비선형 방법론을 이용해서 차원 축소를 하면은 선형적인 차원 축소에서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그런 방법, 그런 아이디어에서 나온 방법론입니다. 아까 예시를 보여드리겠지만은 이거 보시면은 동일한 데이터에 대해서 좌측이 이제 PCL을 가지고 두 개의 그룹을 분류를 한 거고요. 이 빨간색과 파란색은 이제 두 개 서로 다른 이제 분류 데이터입니다. 근데 그 데이터 제외하고 이제 분류를 시켜보려고 한 거죠. PCA랑 PCL 방법론을 써가지고 좌측은 PCL을 사용한 예시고 우측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제 TSN이 T 스토캐스틱 네이버 인발딩이라는 방법을 써서 분류한 결과입니다. 보시면은 상대적으로 보다 명확하게 두 개의 그룹이 분류되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예시가 이제 오토인코더입니다. 이제 오토인코더가 이제 순수하게 DNN을 가지고 비선형적 차원 축소를 수행하고자 하는 보안의 방법론인데 이것의 아이디어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코더 디코더 개념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약간 이제 저희가 아까 잠깐 나왔던 RNN에서 이제 문자열과는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뭐냐면은 입력 데이터를 받고 입력 데이터가 이제 총 8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가지고 차원 축소를 시행을 해서 맨 가운데에는 우리가 원하는 두 개의 차원으로 줄이고자 하면은 이 다 가운데 노드 값을 두 개로 한정할 수가 있고 이게 3차원으로 줄이겠다 싶으면은 이 가운데 노드는 하나, 둘, 세 개로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력을 이제 아웃풋이라고 하는데 이 오토인코더와의 학습은 인풋과 아웃풋이 완전히 동일한 값이 나오도록 학습을 계속하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시행이나 이런 것들은 지정된 예를 들면 0이면 0이 나올 때까지 계속 학습을 시키는 거고 클래스가 1로 분류가 돼야 되면 계속 학습을 시키고 이런 방법을 계속 하는 거였다면은 이 오토인코더는 입력과 출력 값이 동일할 때까지 계속 학습을 시켜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충분히 인풋과 아웃풋이 동일해졌다. 그렇다면은 그때 이 가운데에 있는 이 센터의 값들을 딱 추출하면은 2개 또는 3개 그 값은 입력에 대한 정보를 온전히 유지하면서 그 정보에 대한 축소된 차원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오토인코더의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TSNE 같은 경우는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간단한 개념만 설명을 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TSNE도 마찬가지로 이제 차원 축소 방법론인데 이 경우는 이제 두 데이터 상의 거리를 실제 거리가 아니라 확률적인 거리로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외의 경우는 좀 수학적으로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스무스하게 넘어가고 이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예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네,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마찬가지로 그 폴더를 보시면은 네 번째 항목에 Dimensionality Reduction이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그 폴더 안에 보시면은 DIA제라고 적혀 있는 프로젝트 파일이 있습니다. 그걸 열어보시면은 이런 프로젝트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입력되는 그 경로가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또 마찬가지로 필터는 뭐 이제 입력 데이터 중에서 뭐 타임 코드나 문자의 정보는 제외를 하고 나머지 수치 정보를 써가지고 PCA, TSN이 오토 인코더 이런 것들을 이제 돌려보는 그런 목적으로 작동하는 문서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건 PCA를 이용해서 서로 다른 두 개의 그룹이 제대로 분류되는지를 표현한 결과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파란색과 빨간색이 아까 데이터에서 보시면은 이 조업 편항이거든요. 조업 편항이 양호한 경우와 점검이 필요한 경우 두 개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 두 개의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모델링에는 안 들어가도 따로 빼둔 거고, 그 결과가 그 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으로 이제 TSN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예, 보시면은 아까 잠깐 나왔던 것처럼 PCA에 비해서 비교적 두 개의 그룹이 명확하게 분류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좀 더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보시면은 시간상 나중 부분에 있는 경우 데이터들이 점검이 필요한 그런 데이터로 분류가 됐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 오토 인코드의 경우도 이 경우는 이제 모델링 노드여서 조금 지금 시간이 걸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델이 만들어지면은 모델을 가지고 돌리면은 크게 시간이 걸리지 않으니까 모델링 과정이기 때문에 이건 학습을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고요.
특징상 이거는 이제 다 돌아가면 잠깐 확인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TSN이 돌렸을 때 나오는 결과는 여기에 오토인코더 돌렸을 때 나오는 결과는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는 걸 여기에 적어놨고요. 물론 TSN이만큼 잘 분류되지는 않지만 PCA에 비해서는 오토인코더 또한 상대적으로 좀 잘 분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일단 있습니다.